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네,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한편의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산 시정질의 한다고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정말 문제를 풀었어야 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600만이라고 합니다만 10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여기 윤수미 의원도 계십니다만 이미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임하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 토론하시는 토론 주제들이 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말 저희 일지도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을 다녀본 그 결과는 최소한의 노동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권,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고 노예 상태로까지 몰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상황도 숱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저는 17대 국회에서 소위 비정규직 3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는데 맨 앞장에 섰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커다랗게 놓고 보면 잘못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인데, 그때 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시적인 일자리나 그리고 기업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정기직화하는 공공부문 대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운영해 가야 된다. 이걸 한꺼번에 사유를 제한해서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단계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훨씬 더 양산되고 공공부문도 자기가 할 때를 최소한의 것들도 하지 않고, 최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사하는 거 보니까 계약서에서부터 정말 형편없이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국가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비정규직법 통과시켰던 맨 앞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법이 좀 더 개선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책임을 지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일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비정규직법 통과시킨 그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에 유심히 잘 지켜보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수미입니다. 요즘 제가 만나뵙는 분들이 다들 살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지난 한 5년간 전셋값만 한 3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결국 세금이 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좀 급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 연설을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좀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 찬바람이 불 때는 누구나 서로 한 번쯤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나누고 덕담을 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연설 들어오신 박근혜 대통령이 1분 30초 동안 그 본청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세월호 유족들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정연설 내내 오직 기업을 위해서, 오직 기업만을 위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국회를 어쨌든 말뿐일지라도 국회는 국민의 대변이고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 정당에 서셨을 때 단 한 번도 국민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불만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서 있지만 바로 그 뒤에는 비정규직들이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고 청년 알바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저러한 원한함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정치를 좀 잘해보겠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라는 점을 자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예, 저부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1부에 이어서 2부 특수고용과 관련된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김성희 교수님 자리 앞으로 해주시고 우리 윤혜림 박사님도 자리 해주시고 김근주 우리 건설산업노조 수석부 위원장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 그리고 토론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의 문제에 이어서 사실은 넓은 의미로 간접고용을 얘기하자면 특수고용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간접고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에 또 특수한 문제가 또 있는 만큼 사용자의 그 고용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간접고용에 또 특수한 특수고용의 문제를 오늘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는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본부 석권호 실장님이십니다. 예, 사례 발표로 건설기계분과의 김근주 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론자로 요새 전비연화 활동은 안 하시죠? 예,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계신 윤혜림 선생님이십니다. 예, 오늘 토론을 참 매우 중요한 발표인데 시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망라해서 다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간접고용 워낙 얘기가 길어져서 플로어 토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남겨두시고 청중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신다는 의미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권호 실장님, 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특수고용 노동자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약 한 15년 정도 계속 조직되면서부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구체화시켜내기도 했고 실제 투쟁도 몇 차례 단위사업장을 넘어서 사실 특수고용 직종 동지들이 많이 투쟁을 조직해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거나 입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현황과 실태부터 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규모는 지금 맞죠? 약 한 250만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원과 그리고 노동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원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 지금 현재 특수고용 직종과 관련돼서 계속 어느 군데가 특수고용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직종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50만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특수고용 250만 중에 약 한 45.2%가 최저임금 수준인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 노동이 63%, 시간의 수당 적용은 0.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98.5%입니다. 이미 이게 특수고용 자체가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특수고용인 거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보험 가입 제외로 생계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특수직 가입연금이 없다라고 설문에서 대답한 것이 66.2%, 건강보험이 없는 것이 30.5%, 의료보험 수급권조차 없는 게 59.4%, 고용보험이 95.5%가 없고요. 저임금이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 가입도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단체 협약 체결된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노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1999년 재능 학습지 교사들이 이제 조직되고 구몬 대교 학습지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학습지 노조를 통합하면서 올해 2014년까지 현재까지 합법노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재능노조 재능지부가 2007년도 12월에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거리 투쟁을 시작해서 작년 8월까지 임단협 갱신투쟁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장장 5년 9개월 동안 거리와 고공투쟁들을 지속해 왔는데요. 올해 8월에 고법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의 구제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아님이라는 것으로 기본 맥을 잡고 있는데요.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의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조직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오히려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건설 기계 노동자들도 2001년도에 레미콘 노동자들의 건설 운송 노조를 합법적으로 결성했는데 이후에 덤프, 타워 굴삭기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단체협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노동자들의 상급 조직인 건설 노조는 합법 노조이고 건설 운송 노조, 타워 기사 노조 등이 수년간 합법적인 임단협을 체결해 왔던 점, 그리고 최근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된 조직이라고 하면서 건설 노조의 합법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산하 노조 일부 임단협의 파행을 겪다가 법원이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노조법에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특고 노동자들이 포함된 합법노조의 임단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를 보자면 2000년도에 노동조합 결성으로 해서 2002년에는 7,00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실체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노조법 자체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노동조합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02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노조 탄압, 집단 탈퇴를 종용하고 특히 이제 대한생명 등 소속 설계사 급여 통장을 압수하기도 하고 조합원 색출 후에 노조 탈퇴 요구,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간병 노동자들도 또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노동 조건을 개선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 대구, 충북 지역에서 간병 노동자들이 계속 조직되면서 이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또한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노동조합 결성 후에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리운전 사용자들의 이중보험 징수, 관리비의 부당 횡령들을 고소하고 근절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화물 운수 노동자들도 재벌사가 운영하는 대형 운송사인 글로비스나 대한통운, 동방세방 등 다단계 구조의 화물 운송업 운영에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 30%에서 300% 가까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 의뢰하는 화주에게는 기름값 인상을 근거로 운임을 인상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금 현재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특수고용 노동자의 인권 문제 또한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보험 설계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업무 과정에서 고객이나 직장 관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노조 결성과 활동 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상당 부분 근절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노조법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노조 탄압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현장에서 성희롱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다 보면 여러 국제적인 노동계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 참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산재보험에 대한 전면적인 요구입니다. 민주노총 우리가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제휴율이 전체 노동자의 34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에도 제외되고 민간보험 가입도 거부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치료비의 9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임금과 빈발하는 산재로 생계 위협과 가정 파탄까지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계속 발표해왔지만 현행 특례 적용이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계속 중소사업주 특례로 가고 있다. 또한 2014년 현재 8개 직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중 5개 직종이 특정 사업주 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현행의 특례 틀에서는 확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민주노총의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반영해서 전면 적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관계 특성에 기초해서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 정의와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법 개정으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실질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징수법 개정안이 현재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덤프차, 굴삭기 운전자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율을 살펴봤는데요. 약 23.8%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 재율이 0.7%였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34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89.2%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94.1%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다고 답을 한 상태입니다. 업종별 세부 실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으로는 2부 14쪽이 되겠는데요. 킥서비스 노동자 관련돼서는 근무기간 중에 업무사고 경험률이 94.7%입니다. 심각한 상태인데요. 한 명이 평균 2번의 산재 경험을 하고 있고 지난 2012년 연간 업무 중 사고 경험률이 85.1%입니다.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기사 노동자들을 보면 덤프 굴삭기 노동자의 경우에 업무상 사고 경험률이 51%입니다. 보험회사가 자차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가입률은 10%대 수준이고요. 이에 대해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건 68.4% 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 시에도 87%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대리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사고 건수는 2005년도에 약 2만여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고 건수가 평균 71%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리운전협회에서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91%가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설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의와 폭행과 이에 대한 연동된 사망사고도 종종 방송에서 보도되기도 합니다. 간병 노동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 노동자 하루 24시간 주 6일 연속 근무로 평당 주당 98.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에서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관리수월로 에이즈 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고 간병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응급조치조차 거부당한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화물운송 노동자 관련돼서는 주당 평균 7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지난 2012년 업무상 사고 경험률은 25.7%, 특히 이제 상하차 시 추락사고가 66%를 차지합니다. 산재 사고 시 자위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4.6% 정도가 됩니다. 97년도에 화물 운송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15만 명 가운데 10만 4천여 명이 적용된 상태이고요. 2000년 행정해석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2004년에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좀 이따 이제 중소사업주나 특례 방식으로 적용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현재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제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입법 방식을 둘러싼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특수고용 관련된 노동 상권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실 2006년 12월에 발의된 조성래 의원안과 2007년 6월에 발의된 사실상 정부안이었던 김진표 의원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대책이나 법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내놓은 그 정부 법안,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하긴 했지만 정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안은 특별법을 통한 특수고용에 대한 규율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국회가 넘어가면서 기각됐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기존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자면 노조법상 노동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단체 또는 직업별 조합에 의해서 이권,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권에 대해서 부여는 기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불인정하고 파업권을 배제한 단체 이권 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요. 하나하나 보자면 2007년도 정부안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보자면 종합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조차 박탈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고요. 먼저는 단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노조가 아닌 단체로 조직할 권리만 보장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는 한 교섭 의무도 없는 협의권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체 행동권 침해인데요. 일체의 집단적 노무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노동자와 대거 노조법만 적용되는 이른바 간주 근로자로 전락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해서 문제점을 4가지 정도로 살펴봤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된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산재 특례 제도로 산재보험법 125조를 적용하는 이른바 이제 50대 50씩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소사업주 특례 방식입니다. 산재보험법 124조를 개정하자고 하는 2가지 지금 적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산재 특례 제도와 관련돼서의 문제점은 대상 직종의 확대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임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50%를 부담시켜내는 것인 거고요. 적용제의 신청이 가능한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그 환노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고 있습니다만, 그 적용 제외 신청 삭제 또한 지금 현재 환노위위원회 권성동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막아 나서면서 사실은 법사위에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사업주 특례 방식인데요.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제도와 관련돼서 예전에 아마 그 작가 최고운 돌아가신 굶어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게 돌고 돌다가 이 방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권의 그리고 사회적인 의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본인이 100%를 내고 본인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결국은 입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에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기본권을 위한 법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인데요. 먼저 노동상권의 보장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고용 노조들이 설립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친 지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조항을 개정해서 노동상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직종을 명시하고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2조의 다항에 보면 기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에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함, 이렇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조법상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논란이 없도록 노조법에 있는 제33조 문구를 조정, 그리고 현행은 마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만 전제한다고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33조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명료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돼서 현재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산재법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법상 근로자 개념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등 구체적인 직종 열거하는 등 전통적인 4개 직종 외에도 화물, 간병, 택배, 퀵서비스 등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징수법 개정이 좀 필요한데요. 2개 이상의 사업주가 존재할 경우에 보험료 부담 주체를 규정하는 문제가 좀 필요하고, 사업주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수정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사실 내부에서 조금은 좀 충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같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 해석의 문제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특수고용 노동자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수고용이 새로운 직종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에서 파악되는 것은 55만 명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노동부의 추산으로도 142만 명인데 여기 5대 민주노총이 조직을 활발히 하고 있는 5대 직종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퀵서비스, 건설기계, 대리운전, 간병인, 화물운송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계로도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점이 일단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보호조치나 제도적인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산재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는 모두 100% 사용자 부담인데 50% 부담하는데 6개 직종 택배 퀵서비스 포함해서 8.5%만 적용되고 있고 중소기업 특례 중소사업주 산재 특례가 적용되는 100% 본인 부담해야 되는 것에 0.0003%랍니다. 420명이 가입되어 있답니다. 이런 실정으로 가장 사실 우리의 시야에서도 사각지대로 자꾸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정도의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제도적인 규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하신 게 노조법 개정,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노동자와 같이 일반 노동자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발표에 이어서 김근주 건설기계과 위원장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가서 PPT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2부 33쪽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 발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은수미 의원님과 신상재 의원님께 꼭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고 두 노동자를 꼭 좀 살려달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연안부두 수협 공판장 앞에 가면 100톤 크레인이 바다에 빠져 있는 날짜가 지금 70일이 넘었습니다. 100톤 크레인 하면 장비값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 3억에 돈이 있어서 그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라 대부분 캐피탈 할부로 그 장비를 구입합니다. 제가 앞서 두 노동자라고 했는데 그 두 노동자가 돈을 합작을 해서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대 벌려고 그 바닷카페에 가서 장비를 운행하던 중 그 장비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장비를 인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통의 금액을 넘어서는 인양 장비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그 두 노동자는 발주한 수협에 장비라도 지금 인양해달라 그런 수리해서 일을 하면서 캐피탈 할부를 갚아나가겠다라고 하는데도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하면서 장비를 인양하려면 본인들 보고 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다에 빠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노동자 두 분이 3억이라는 돈을 갚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마다않고 해야 되는데 두 손을 지금 놓고 있고 피 같은 장비를 바다에 빠쳐놓고 있는 지 70일이 넘었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두 노동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길래 오늘 오신 국회의원님한테 꼭 좀 인천 연안부대에 빠져있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 장비를 인양해 주십사라고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노조는 2007년 3월 2일 날
타워 크레인, 토목건축, 정기원, 그리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동기본권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정부의 노조 필증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입니다. 정부도 마땅히 저희들한테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면 되나요? 중경타워 임대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 사장님 또한 저희 타워 크레인 분과 타워 크레인 분과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2013년도에 맺었습니다. 단체 협약은 2년에 한 번씩 맺기 때문에 이미 저희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맺은 업체이고 저희 조합원들을 6분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저희 건설노조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는 판결을 해달라고 지금 현재 법원에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을 받았고 그 노동조합 필증 가지고 현장에서 좀 전에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사례, 그런 사례를 현장에서 저희들은 적용시키면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작위 소송을 하면서 저희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이유는 합법적인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의도가 판단됩니다. 사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고 사례와 또 다른 내용인데, 이건 2012년 9월 달에 태풍으로 인해 전북 지역에 많은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해 공사에 저희 건설기계 덤프트럭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급하게 토사를 운반해서 제방 뚝을 쌓아야 되는데 강북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아쉽게 이 노동자는 그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로 혼자 뚝박길을 가다가 제방이 무너져서 사진과 같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저때 수위가 약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저 노동자는 안전벨트도 착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빠지면서 머리에 충격 때문에 기절을 한 상태였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재빠르게 이제 가서 인양 작업을 했었는데 저분이 돌아가신 사유는 익사입니다. 40cm밖에 되지 않는 물에 말 그대로 저 식물에 코박아 죽은 상태죠. 같이 일하는 덤프 노동자가 발견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요원이 저 차가 운행하고 있는 걸 봤다면 저기에 탑승한 노동자는 아마 사망하지 않고 단순한 철과상 정도의 부상으로 지금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었을 건데 아쉽게 저분은 익사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를 전북 정읍에서 발주한 정읍시에 저희 노동자들이 함께 가서 저 산재 관련해서 좀 처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항의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업무 방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벌금을 수천원씩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재를 좀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는 공사 금액에 비해서 장비 운전자 산재 법률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비 운전원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한 사항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산재 사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보다 수많은 산재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장비 운전원 제3자를 보아 구상권 청구,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상권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산재를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 현장에서 산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처리가 끝나고 2, 3개월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사에서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금액만큼의 구상권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중고통을 저희들은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구상권 청구로 해서 나온 금액 건수가 약 286건 정도, 약 금액으로 따지면 90억이 넘는 금액이 저희 개인 노동자들한테 청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PPT하고 자료하고 봐가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 장비운전 산재보험 실태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복지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산재보험료 징수 및 집행기관입니다. 산재보험료 징수금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3년 징수 금액이 약 2.5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 또한 2.2배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건설부문 산재보험료 평균 집행률은 80.1%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PPT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좀 봐주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은 산재 처리 대신 공상처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상처리로 하고 있고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보험 집행률에 비해서 건설공사 산재보험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면 원가 선정된 방식으로 인해서 건설공사 품수험에 대한 장비 운전원의 일일 8시간 노임은 20만 원 정도 상회에서 수준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금액과 원도급사 건설업체가 직접 직접 기계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제 산재 적용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고용과 건설 운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산재 적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설공사가 도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도급의 재하도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저희들의 요구를 건설사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윤수미 의원님이 제출한 자료를 산재보험 요율을 보면 건설사가 약 10년 동안 저희 건설기계 장비원들의 적용받아야 될 산재보험료를 1조 8천억 정도를 건설사가 아무튼 징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1조 8천억이라면 그간 저희들의 산재 적용에 대한 혜택이 충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은 건설사나 대부분 건설사들이 혜택을 보고 할인 혜택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징수하면서도 저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 적용을 외면하고 있고 저희들은 좀 전같이 그렇게 아직도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뒤쪽 마지막 자료 보시면 2013년 산업별 산재 사망 지수표가 있습니다. 13년도에 건설업 쪽에서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약 5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산재가 발생되고 있고
다수의 산재가 건설기계 장비로 인해서 그리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대부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 굴삭기 그리고 덤프트럭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기중기 문제 이런 대형 장비를 운전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안전 신호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산재 보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앞에 말했던 이제 타워 임대사 같이 저희들의 노동 단결권 그리고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기계 사례로 노조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연안부두 앞에 100톤 크레인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특히 산재보험의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윤혜림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인데요. 거의 2년 만에 나왔는데 토론의 풍경이 하나도 안 달라졌네요. 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자리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관련한 법 제도적인 요구안들을 다시 한번 정선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에서 발제하신 민주노총의 법 제도적인 요구안은 작구의 수정은 좀 있었습니다. 현실 변화에 맞게. 그러나 이미 2000년에 민주노총의 입법 요구안으로 큰 방향이 정리되었던 것이 그동안 현실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작구를 수정하면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핵심 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특수고용 노동조합원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인정,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인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민주노총의 입법 요구안으로 지난 15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특수고용에 대한 요구안만이 아니라 오늘 토론회 전체에 내용이 되고 있는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기간제 문제에 대한 사유 제한 및 차별, 이것 역시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동일한 구조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은 같이 고민을 했죠. 실제 이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풀려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역관계, 민주노총의 힘, 그리고 국회의 역관계,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보았을 때 무엇에서부터 정말 출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단지 학자들이 완벽한 입법안을 어디 하나 물샐 틈 없이 잘 전문가들이 정선을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자족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국회에서 관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민주노총의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이 연대했던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는 2011년, 12년, 2년에 걸친 정말 지난하고 내부적으로 고통스러운 논의를 통해서 남들한테 학자들이 보여주는 입법 요구안이 아니라 지금 민주노총의 전체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을 내부의 상당히 고통스러운 논의 끝에 노동조합법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고 노동 3권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등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집중하자. 이 논의를 만드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다양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서 출발할 것인가.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통해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는 건설과 화물, 학습지 자, 이러한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노동상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최소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보장받는 것이 현장의 힘을 키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다라고 해서 저희가 우선 요구안을 내부의 어려운 논의 끝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설득하고 그리고 2012년에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를 맞이해서 또 2012년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을 집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당시에 야당을 진보정당까지를 집중적으로 만나서 때로는 읍소하고 압박했습니다. 자, 우리한테 이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다. 그래서 2012년에 자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여기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민년 의원들이 다 나가셔서 제가 좀 아쉬운데 붙잡고 같이 다 경험한 거니까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여당 그리고 지금의 18대 국회에 김상희 의원 안으로 발표되었던 때까지 과거의 정부 여당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는 하지만 노동3권은 보장하지 않고 단체를 구성할 권리와 파업권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노무현 정부 그 당시의 여당안 그리고 18대 국회 때의 김상희 의원안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안이었습니다. 이거 철회해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주통합당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거의 의원실에서 저희가 농성하다시피 해서 2012년 6월 25일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당시에 이용섭 정책위 의장,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은수미 의원, 한정혜 의원, 조춘하 노동전문위원, 이원주 원내대표 대변인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18대 국회 때의 김상희 의원안은 민주당의 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입법 발의되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8월 20일까지 입법 발의하겠다. 물론 약속을 한번 안 지키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몰려가가지고 또 난리를 쳐서 결국은 그해 9월에 김경엽 의원 발의안으로 현재의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되었고 지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11월 21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그 당시에 김경엽 대표 발의안과 심상정 의원 발의안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노조법 2조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 있었고 이것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이 노조법 2조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 문제, 특수고용 노동삼권 보장하는 문제 우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완영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하고 넘어가자. 물론 새누리당 그 당시 이완영 의원안은 근데 민주노총 요구안 중에 노조법에 구직자와 실업자가 있는 거 이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특수고용 문제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1월 21일 날 법안심사 소위 여러분 지금 공개되어 있는 회의록에도 당시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조 보장하는 문제에 큰 틀에서 합의봤다. 근데 자꾸 수정은 해야 되니까 자꾸 수정은 법안심사 소위에 맡겨달라. 다음에 논의하자.
자, 그 다음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12월 20일에 가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11월 21일 날 이완영 의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예, 지난 15년의 입법사 중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이완영 의원이 그날 무슨 마음을 드셨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20일 날이 되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이 합의 본 거 없다. 다시 논의하자. 예, 라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논의가 안 되고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얘기 하자고 법안을 낸 게 아니라 실제 관철시키자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엄청난 진통을 무릅쓰고 이것만큼은 관철시키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모멘텀을 놓쳤죠. 근데 이 중요한 모멘텀을 놓친 것에 대하여 민주당이나 야당이 사실 이거 합의 위반 아닙니까? 11월 21일 날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남은 것은 자꾸심의만 남았다라고 그 당시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공개 회의록에 그 당시에 법안심사 소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위원이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마지막으로 소위위원장으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위원 받아주시면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번복했을 때 민주당이나 야당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노총이 이 이후에 이것을 쟁취하는 투쟁을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대책회의가 같이 이러한 투쟁을 만들어내지도 못한 채 지금 2년이 흘러서 다시 논의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토론회를 왔더니,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뒤에 자료집,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정규직 정책 및 공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보다가, 예, 또 다시 울컥했는데요. 자료집 맨 뒤에 4부라고 되어 있는 것에, 4부의 16페이지네요. 4부의 16페이지 맨 위에 추가 대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화라고 다시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다시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10년 전의 논의로 다시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깝깝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우원식 의원이랑 은수미 의원 계실 때 좀 따지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뒤에 4부 토론할 때 민주당 토론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민주당은 그러면 다시 김상희 의원으로 돌아간 것인지 2년 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놓치고 지금 민주당의 입법 전략은 무엇인지 저는 단적으로 지금 야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입법 전략이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까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년 국회가 열리고 법안 논의가 되게 되면 철저히 유행을 줬죠. 그때 당시에 쟁점이 되는 것들.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19대 국회 내에 이거 하나 통과시키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걸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인기에 영합하는 물론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법 개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4년간 국회의원이 목을 내걸고 매달려도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노동법에 자꾸 하나 변경하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회 열릴 때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 이번에는 노동시간 단축, 이번에는 파견법. 반짝 몇 달 푸시하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되면 또 다른 거 논의를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당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압박도 지금 현재 가하지 못하고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할 얘기도 많겠지만은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조법 2조 개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넓히자라고 하는 거 특수고용 노동자들만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지금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시끄럽죠. 정부가 탄압합니다. 이거 전에 누가 먼저 이것을 맞았습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겠다. 그리고 과태료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뒤에 전교조, 공무원 노조 이런 문제들 계속 생기는 겁니다. 노조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넓히는 거 일부 특수고용, 일부 비정규직만의 문제 아닙니다. 지금 1,400만 대한민국의 임금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 보장받을 수 있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 아니고요. 이게 민주노총이 저는 지금 현재 위기의 민주노총이 전략조직화를 이야기하건 민주노총의 혁신을 이야기하건 간에 민주노총이 가장 현재 집중해야 될 현안 과제가 조직화, 또 조직화이고 이 조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법 제도적인 걸림돌을 치워내자는 것. 전 이것에 지금 민주노총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고 이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서를 바꿔드릴 걸 그랬는데, 예, 먼저 토론부터 하고 그랬으면 들으셨을 텐데, 그랬습니다.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특수고용에 있어서 근기법 개정 문제가 있고, 노조법 개정 문제가 있고, 산재보상법 개정 문제가 있는데, 근기법은 언감생심, 그래, 접어두자 그러는데, 최소한 노조법 중심으로는 개정돼야 된다. 이게 이제 특고 대책에 의해서 마련한 안이었고, 그걸로, 압박 전술을 구사를 했는데, 결국 말 바꾸기에 이 똑같은 상태에 돼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아주 절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이나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들, 특수고용에는 우리나라 노비 항상 1위라는 건설협회가 뒤에 두사리고 있죠.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해프닝 건도 이런 굉장한 노비를 하는 곳에 간접 역량이 왜곡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조직들이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바꾸지 않으면 쉽게 한 잡고도 제대로 실현성 있는 방안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말씀하시도록 했더니 끝나야 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됐는데 10분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청중석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집약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들고 하시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15페이지 앞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안이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앞에다가 먼저 가져온 것은 이러한 기조하에서 출발돼서 그 이후에 총대선, 지방선거까지 비정규직 공약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실어놓은 것이지 그렇게 다시 백도했다 이런 의미로 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윤 박사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좀 하실 수 있게 좀 되어 있다라면 제가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조법 2조 개정안이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 건가요? 네, 당론입니다. 앞부분에 2011년 발의안이었고 뒷부분에 끝에 가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해서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수고용 문제 맨 마지막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확대 적용 얘기 했는데 산재보험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근기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게 민주노총과 특수고용 조직의 핵심적인 요구이라는 점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듣겠습니다. 네, 박대규 위원장님 한마디 하시죠. 예, 이원희 박사님 얘기대로 저도 한 2년이 넘게 있다가 오늘 모처럼 오니까 모습이 그대로 똑같은 건데요. 아까 이원희 박사님 얘기한 대로 민주노총에서 그 특수고용 대책위 그 당시에 의장으로서 많은 단계로 욕을 내어가면서 노조법 2조 2항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특성당들이 모두가 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까지 해야 된다고 욕을 했었던 상황에서 당사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후퇴되는 안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당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논의를 했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안 된 거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여론의당이나 지금의 새정치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을 전한 새누리당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아주 듣기 싫은 엄청 떠들어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기업하기 좋다 보면은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부 다 죽어도 괜찮다는 우리 열려우리당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지금 새정치랑 바뀌어서 하는 과연 의원들의 머릿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그 상식이 바뀔 수 있을지 이 노조법 이양 바꾸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역행하는 현실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머릿속이 비우지 않는 한 노조법 이양자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거 바꿔주면 기업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노동자가 더 활성화되는데요. 과연 될까요?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여기 의원들이 없는데요. 여기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하여간 새정치연합에서 노조법 위항을 아직까지 바꾸겠다는 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는 이 자리에 올라가 하나도 없는데요. 윤석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노동연구원 했을 때 같이 많이 의논도 하고 했었던 사람들 또 아까 김상우 의원 여성연합에 했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의원들은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들이 활동하고 할 때는 특수노동과 노동부 국민법 적용을 깎아다가 맞춰서 노동부가 욕먹으면 해줘도 현역 의원 되면은 색깔이 변해가지고 딴소리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 입장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우리 노동자들 손가락 잘라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기대심을 위해서 또 찍어주고 하니까 그놈의 자리만 가면 헷갈딱 보면서 딴짓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원심위원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좀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고 앞으로 또 한 1년 반 있으면 다시 또 총선이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첫째는 민주노총, 둘째는 아니 뒤바뀌었나요? 우리 스스로 유권자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똑바로 두 눈 쳐다보고 손가락 두고 똑바로 밀려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선거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에 와서 어디까지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발언 수위 조절이 참 어려운데요.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것이니까 입법 과제에 대해서 충실히 제대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입법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그것이 실행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두 가지가 동시에 얘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수구역 토론을 했는데요. 그 발제자께서 나오신 얘기도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간접 고용이 사실 작년에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인천공항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들이 진행되었고, 특히 올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삼성전자 AS 기사들 투쟁,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케이블 방송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특수고용과 관련된 노조법 2조와 산재보상보험법 5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수법 개정 투쟁들이 지속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그 민주노총이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특수고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때 윤혜림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치열하게 약 2년 가까이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고요. 사실 이렇게 토론한들 어떤 결과가 나겠는가라고 하는 회의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결과를 들고 사실은 힘있게 투쟁을 또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단순히 뭐 우리의 준비 정도, 집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 객관적인 환경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민규 동지가 얘기했던 어쨌든 2015년, 16년을 축으로 한 계획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 군데에서의 제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면 지금 노동자 대투쟁은 바로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언제로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얼마만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 투쟁이 여기저기서 분물처럼 쏟아지는데 저는 감히 추정하건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을 간곡하게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투쟁은 불에 기름 끼얹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것이 결국 전략조직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돼서는 어쨌든 오늘 토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으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당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접고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특수고용도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고용에 따른 법제도적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아주 비용도 절감하고, 그러나 그 대가가 해당 당사자 노동자들에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주 죄책감 없이 이런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제대로 죄책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주역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들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용자 협회들입니다. 이들이 죄책감 없이 이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남용하는 구조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드러내야 되고, 이제는 그것이 뒤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내년에는 새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